18년 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이진자 씨. 실컷 내려갈 때 다리를 이리 올리고 한다니까. 보기만 해도 불편함이 느껴지는데요. 그 통증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여기 완전 도끼로 자르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예. 그냥 몬서에서 죽어. 입이 짝짝 벌어지는데 뭐. 입이 쩍 벌어질 만큼 통증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또 집안일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튀어나온 요추 4번에 있었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치료는 복부를 절개해 척추에 접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척추 수술을 배로 하나 그랬죠.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아마. 급도 나지요, 배도 한턱 한켠에. 그러니까 뭐 마취식이 놓고 막 참 나와서 본께는 배도 이마치 흠이 있고. 복부를 개복해 척추 수술을 하는 건 등으로 접근했을 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등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근육을 너무 많이 손상시키게 되면 결론적으로 신경은 시원하게 풀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써야 되는 근육들이 소실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생활을 할 때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되게 되어서 최근에는 갈수록 그 뒤에 있는 구조물들, 신경을 제외하고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인대와 같은 구조물들을 조금 더 보존할 수 있는 수술 방법 등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는 전방경유 척추체관 골유합술. 전방경유 척추체관 골유합술로 잃어버린 척추 건강을 되찾아라. 환자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윤상호 과장. 눈에 났는데 아유 모서에 에휴. 올해 71인 이진자 씨는 요즘 똑바로 서 있는 게 일입니다. 35년간 몸이 불편한 아들을 씻고 먹이고 하다 보니 손에는 굳은 살이, 무릎에는 인공관절이 박혔죠. 너무 그냥 잠을 안 자고 한 것도 후회가 되고 아무 필요 없는데 그래 안 살아도 되는데 그 내 몸을 내 스스로를 내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후회도 소용없고 그래도 다행히 또 세상이 좋아서 의술이 좋으니까 그래도 그 저장관 내고 인간 된다. 오해가 많이 되죠. 허리 치료를 위해 5년 전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오른쪽 다리 근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딱 쭉 계시고, 예, 힘 빼시고. 해보세요. 여기는 힘 잘 들어간다, 그지? 예. 좀 더 확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지? 자, 오른쪽 다시 해볼까요? 안 되네. 자, 이제 이번엔 꼭. 이러한 다리 근력 저하는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검사 결과 이진자 씨는 요추 4번의 전방 전위와 불안정증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신경이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동그란 구멍으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예, 이 구멍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구멍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구멍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어야 이게 구멍이 충분히 넓게 되겠죠. 근데 앞으로 밀려나가 버리니까 구멍이 좁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35년간 제 몸보다 무거운 아들을 건사하다 보니 척추에 무리가 온 겁니다. 본인이 무리를 하시고 많이 쓰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힘든 일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변성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조선소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사업장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일반적인 분들보다 아무래도 변성이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허리 변성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같으신 분들은 사실은 연세가 이제 쭉 들어오시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사실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술은 전방경유 척추체관 골유합술로 시행했습니다. 두 개의 뼈 사이에 뼈 기둥을 만들어 불안정한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등을 열어 척추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를 절개해 척추에 접근합니다. 이전에 시행했던 척추 수술들은 등 뒤로 내려가는 신경 구조물을 최대한 많이 감압을 시켜서
신경을 풀어주는 목적을 가진 수술들을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태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신경이 눌려서 다리 통증이라든지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도 잘못된 개념은 아니지만 등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근육을 너무 많이 손상시키게 되면 결론적으로 신경은 시원하게 풀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써야 되는 근육들이 소실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생활을 할 때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되게 되어서 등을 절개했을 경우 디스크에 접근하기까지 불가피한 근육 손실이 있습니다. 즉, 근육과 뼈, 관절과 인대를 손상시키고 들어가야 신경을 만날 수 있고 이 신경을 잘 정리해야지 비로소 디스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복부를 절개해 들어가는 전방경유 척추체관 골유합술은 척추 후방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디스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복부를 열어 내장과 혈관을 정리하면 디스크가 확보되는 건데요. 그 노출 면적도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술이 수월합니다. 결국 골유합이 후방 경유보다 잘 된다는 겁니다. 총알처럼 생긴 걸 보통 쓰시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보시게 되면 저 뼈 있는 부분에 가운데 신경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피해서 넣어야 되니까 동그란 총알처럼 생긴 걸 넣을 수밖에 없는데 앞에는 혈관만 잘 정리가 되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거의 저 큰 그 형태, 뼈 형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걸 넣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융합이라든지 이런 융합 그 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불안정증을 보인 요추 3번과 4번,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케이지를 삽입하는 윤상호 과장. 케이지 안에 있는 인공뼈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위아래 뼈와 단단히 붙을 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수술은 끝난 상황. 그러나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척추뼈에 나사못을 박는 건데요. 케이지에서 인공뼈가 잘 자라날 때까지 뼈가 움직이지 말라고 후방 나사못을 박는 겁니다. 이 수술은 등 뒤에 진행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위해 앞과 뒤를 다 연 상황. 그렇다면 나사못을 박는 동안 애초에 우려했던 척추 구조물의 손상은 없는 걸까요? 저희들이 이제 뒤에서 나사못을 박거나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인대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근육들만 조금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 조금 손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인대 부위는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근육은 이후에 다시 재생이 되게 되면 거진 이전 수술 전과 같은 형태로서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술 후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입원실을 찾은 윤상호 과장. 그녀의 척추는 본래의 기능을 잘 회복하고 있을까요? 걸을 때는 아프세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고. 다리는? 다리도 괜찮고. 그냥 괜찮아요. 이제 일어나고 이럴 때 불편하지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자, 저번에 그때 왜 이렇게 한번 쩔룩쩔룩 하셨잖아. 아파가지고. 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수술하기 전에 쩔룩쩔룩해서 아팠고 네. 이제는 뭐 빳빳하게 잘 걸어요. 몸에 잘하는.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잘 걷는 이진자 씨. 배가 땡기진 않아요, 걸을 때? 땡기진 않아요. 땡기진 않아요. 이 눈썹 하나 찍으면 가. 이렇게 뻑뻑 땡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마취를 해서 개복을 하든 등을 하든 뭐 열게 되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처가 낫는 시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열었던 우리가 이제 그 절개를 넣었던 환자분들은 염증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해야 저희들이 안심하고 의료진들이 퇴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뼈가 어긋나 길이 막혔던 신경은 전방 전이 및 디스크가 제거되면서 다시 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자 씨는 앞으로 6개월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 사이 그녀의 일상도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전에 옛날에 이제 안 아팠던 때하고 똑같아요. 이제 괜찮아요. 다시 살아나게요. 이제 좀 나머지 인생을 좀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아, 그렇죠. 이제 뭐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래 살아야 돼요. 웃는 날이 많길 기대합니다. 올해 82인 윤순덕 씨는 석 달 전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인데요. 행여나 무리가 가지 않을까 조심 또 조심합니다. 그리고 하면 못 죽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로 가지고 이래 찝는다 아닙니까? 이 집게로 가지고 안 엎드리려고 예. 허리를 많이 안 숙이시려고. 안 숙이려고 예. 그러네요. 예. 그런데 우리 아저씨 보고 이거 좀 긴 거 좀 사다 줄라고 했어요. 집에서도 편안한 소파 대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다리 운동 한다고 내가 틈만 나면 허리를 펴고 다리 운동을 하죠. 어땠습니까? 땡기가지고 걸음을 못 걸었지 예. 땡기. 예, 땡기가지고 걸어가 걸음을 못 걸어서로 저 가다가 좀 쉬고 지하철 타러 가다가 좀 쉬고 쓰지. 옛날에 아픈 거 비슷했습니까? 똑같아 비슷했어요. 예, 맞아요. 사실 윤순덕 씨는 10년 전 한 차례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척추 후방 구조물이 손상이 심한 상태였죠. 재수술을 할 때마다 사실 그런 절개의 크기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절개하는 부분들이 자꾸 넓어지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라면 아주 예전에 수술하셨기 때문에 절개 범위가 상당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째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많이 다치게 되실 겁니다. 결국은 또다시 등으로 접근한다면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상호 과장은 복부로 들어가는 수술법을 권했습니다. 겁도 나지요. 배도 한턱 한 개네. 엉켜 뭐 마취시기 놓고 막 참 나와서 본게네 배도 이마치 흠이 있고 참 본게네 너무 마음이 아프더만은 배도 째고 또 등은 안 빈게네 좀 아이고 이모치 땡기는 해신기는 낫게만 나서라 마음이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해서 그러는가 허리는 쭉 펴가지고 살살 다니게네 뭐 아픈 데는 없어요. 예, 아픈 데는 없어요. 허리가 아픈 데는 없어요. 난주 구부러가 일로 하면 아플랑가 몰라도. 안녕하세요. 예, 세수도 못 했는데, 그냥 세수도 마음대로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척추가 원래의 기능을 찾아가는데요. 요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볼게요. 조금만. 예, 됐습니다. 괜찮네. 일어나 보세요. 예. 숙이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예. 그게 너무 자주 한다든지 혹은 또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많이 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안 들고 이렇게 해서 들어버리면 맞아. 너무 갑자기 이게 무게가 많이 가버리면 그것들이 못 버텨내니까 통증들이 자꾸 생산이 돼요. 수술 전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껴 움직이기 힘들었던 윤순덕 씨. 이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건강해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나 그때 든든히 했는데 지금 배로 뗀다 그 자체가 벌써 회복보다는 기술이 더 나아진 거지. 예, 기술이 늘었는가 보다.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난 이제 제사 이런 일이 없을 끼고 또 건강하게 아픈 일 없이 건강하게 뭐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뭐 선생님 말대로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이처럼 복부를 절개해 치료하는 전방경유 척추체관 골유합술은 이미 후방으로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가 재발했을 경우 말이죠. 2014년 한 차례 허리 수술을 받은 김혜남 씨. 그로부터 2년 후 또다시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모은 돈 톡톡 털어서 그야말로 수술을 크게 맘먹고 했는데 그게 또 한 1년 반, 2년 새 또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고 병원도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뭐 그랬었어요. 4년 전 요추 5번의 분리증 및 전방 전이증으로 추체 융합술을 시행했지만 몇 년 못 가 또다시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된 겁니다. 간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환자분이 사용하시는 패턴이라든지 이제 뭐 골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후방에서 이제 이 환자분을 다시는 수술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감압을 하고 이제 크게 열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후방에서 많이 열어버리게 되면 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후방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뭐 수술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어도 사실은 많이 부담감을 느끼실 정도로 힘든 수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엔 전방으로 접근했습니다. 척추뼈에서 나사못이 밀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준 겁니다. 전방으로 접근했기에 더 이상의 척추 구조물 손상은 막을 수 있었죠. 불편한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어요. 우선 더 안 밀리고 앞으로 더 안 튀어나오고 뼈가 더 녹아내리는 현상들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잘 붙을 거는 같은데 그래서 그게 조금 안심이 될 때까지가 3개월 정도 될 때까지예요. 3개월 정도 될 때까지 여기들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 잘 붙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수술 전 했던 걱정을 이제야 조금 내려놓는 김혜남 씨. 많이 걱정했죠. 배로 무슨 척추 수술을 배로 하나 그랬죠.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다리가 안 아파서. 예. 올해 54신 김옥년 씨. 그녀는 요즘 들어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안 낫겠나 싶어서 이때까지 아프면서 살았던 세월들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무 아프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너무 허송 세월만 보냈던 게 너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하나둘 망가지기 마련이지만 딸에겐 그 변화가 조금 일찍 온 것 같아 엄마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예, 이렇게 발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실이에요. 이쪽 허리까지 당기고 이거는 그래도 다 뭔가 딱 당기는 것 같은 느낌 들면은 웅철이가 이거 한참 동안 펴지를 못해. 이래가 있다가 좀 있다가 이래 안 아프겠나 이러면서 이렇게 펴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그런 현상도 또 일어나고 또 설거지 하다가 또 그렇게 땡기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도 황폐해졌습니다. 저번에 이게 또 수면제 제가 이게 없으면은 또 이게 안 되니까 수면제를 제가 좀 이걸 먹어야 계속 이제 잠을 자니까 이게 좀 중독성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게 다 김옥년 씨의 하루치 약입니다. 열저리 먹다 보면 쏙 다 버리고 다 이 정신도 어찌 되는 거 싶기도 하고 아유 자든지 이제 정상적으로 따라오고 자든지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자신의 건강이 이렇다 보니 80이 된 노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김옥년 씨.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부모님한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아프고 제가 해드릴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녀의 몸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윤상호 과장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디스크 자체가 터져 나와 있는 것 자체는 크게 많이 터져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엑스레이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를 허리를 굽혀서 찍으셨을 때랑 젖혀서 찍으셨을 때 보면 이제 환자분의 허리에서 보이는 이제 움직이는 범위가 각도가 너무 많이 움직이세요. 저희들이 불안정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 김옥년 씨는 2년 전 수술받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추간판이 또다시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척추 후방 구조물 손상 또한 심했고요. 이제 그 고통을 받아오시게 되면 사실은 허리가 안 아파 보신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은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막 우울증도 생기고 막 이제 막 대인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해줘야 결국 저걸 제가 수술해서 해결을 해놓는다고 해도 사실은 통증 자체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우선 해결을 해놔놓고 통증을 만들어내지 않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환자분의 신경이 좀 휴식기를 가져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 또다시 허리 수술을 하게 된 김옥년 씨.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용기를 가져라. 응? 엄마도 용기를 가져. 응?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나머진 의사 선생님께 맡겨봅니다. 윤상우 과장은 먼저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서 빠져나온 추간판을 제거했습니다. 방법은 역시 복부를 절개에 들어가는 전방경유였습니다. 그리고 척추체간 골유합술도 시행했습니다.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 후방 전유 및 불안정증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사타구니 통증을 유발했던 요추 2, 3번 간 협착은 후방에서 내시경 감압술로 해결했습니다. 모두 척추를 둘러싼 근육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법입니다. 위쪽의 협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굳이 전방 경유를 통해서 수술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의 감압술만으로도 충분히 협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UB라고 불리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협착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요추 2, 3번 간 협착을 풀어주는 윤상우 과장. 협착이 해결되고 나면 사타구니 통증도 사라질 것입니다. 총 2시간 반에 걸친 수술. 이제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 나사못을 박아 척추를 단단히 고정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수술은 끝났습니다. 뒤로 밀려나갔던 척추뼈는 제자리를 찾고 통증을 유발했던 신경 압박도 해소될 겁니다. 잘하셨어. 예. 네.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네, 아프다. 회복실에서 하루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 걸었거든요. 그 엄마가 기적이 왔다고 기적이 왔다고 막 사람들한테. 감사하게 또 의사 선생님도 잘 만나시고 또 그래가지고 좀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지. 네, 지금 잘 걷습니다. 전에보다는 지금 많이 잘 걷어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 김옥년 씨. 발이 만약 요만큼 저린다면 지금 끝만 저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지요. 저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는 이래가지고 작은 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지는 말이지. 지금은 좀 안심이 되세요? 네, 많이 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보니까 또 더. 그동안 허리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리 수술 시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합병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복부를 절개해 수술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방으로 긴 구간들, 두 구간, 3구간 이상 되는 구간들을 수술하게 되면, 근육을 이렇게 저희들이 분리를 해놓게 되면 상당히 출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구간 수술을 할 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수술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변형이 심한 분들은 사실 그 변형들은 후방에서만 저희들이 해가지고는 조금 고치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방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변형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면서 후방에서도 같이 내시경과 같은 감압술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콧물이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콧물 많이 흘리는 날은 속이 더 무룩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한의원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